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과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들은 지금 추격 매매나 추종 매매, 내동 매매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추구하던 바는 스윙거래와 롱숏 거래입니다. 기본 수익률 목표를 놓고 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조금 일찍 수익 실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다음에 또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최근에 보면 어때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은 분명히 아니죠. 자, 그러면 올라갔던 것들 분명히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그때 공략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고 하면 분명한 건 수급 시그널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 시점은 분명히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목표가 근처에 다 도달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지금의 목표가가 아니죠. 지금 이번에 고점 찍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고점에서 다음번 조정을 받을 땐 그 사이의 스펙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시장은 늘 그렇게 움직여왔죠. 또 우리가 또 그것을 활용해서 투자해 나가면 되는 것들이고요. 저도 테크잉 투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5만 원이 훨씬 넘어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는 그 포인트를 기다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원리를 좀 작동을 시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보유하신 분들은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서 진행해 주시면 괜찮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시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투자를 하다 보면 말입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을 따라하는 사람, 프로페셔널한 사람, 또 트레이딩만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쨌든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반도체에 관련돼서 20개 종목을 포트폴리오 다 구성했다. 이건 정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널마다 자기의 개성이 있고요. 추구하는 바가 상당히 다릅니다. 저희는 매달 일정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편식하면 안 돼요. 실제로 반도체 같은 경우 투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직전 3개월 이내에서 수익을 내는 구간은요. 3달에 지금 한 번째 내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30%를 만들어낸 사람 많을까? 실제로 그거 들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내가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라고 생각을 또 해보실 수가 있는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9만 원 넘어간다고 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뭐 8만 5천 원인데 여기서 매수를 하면 업사이드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긴장감은 얼마나 높겠어요. 우리가 이게 사실은 그래요. 도파민이 나와야 되지 상당히 긴장된 그걸 뭐 용어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긴장감을 가지고 가는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전 잘 알고 있긴 한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절대 우리가 열광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추종해가는 그런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들은 뭐하다? 과열된 시장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을 지피는 격이다. 그러면 한번 꺼질 때 상당히 크게 꺼지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익스펙테이션, 삼성전자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 맞습니까? 예, 실적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물론 중간에 몇 종목들은 실적이 같이 수반돼서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건 추후에 다시 또 매수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일단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도 매수할 수 있는 시점 분명히 우리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종목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뭐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쪽에 한 번 정도의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법 개정과
개정안도 있고요. 지금 HVDC 관련된 전력 설비 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것들 관련된 국가의 회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한 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 요거는 수익을 갖다 좀 테이크하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살짝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무너지려고 했으면 벌써 무너졌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은 아닌 것은 우리가 확인이 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거죠. 시장에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때 되면 매수를 또 잡고 들어오는 것들이죠. 이런 높은 구점에 들어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트레이딩 기술이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보면 일정 플레이를 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무슨 내용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항상 그걸 앞둬서 거래를 하면서 수익은 조금씩 테이크하는데 실제로 수익은 높지는 않아요. 보통 그런 케이스는 테이크가 5% 전후한 수익을 갖다 아마 트라이해서 테이크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 과정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거래하는 방법은 좀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충분히 낮은 구간에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유상증 자가 21,350원에 대해서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훼손할 만한 내용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대부분이 윗단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돼요? 참여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다려주면 또 적정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한 8%, 9% 왔다 갔다 하는 수익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그런 수익을 갖고 우리가 마무리한다 그러면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 목표 수익률이 15% 이상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드리블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뭐 7%, 8% 정도 수익 내고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때 아마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건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잡고 와서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인데 적어도 이 정도 플레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또 만들어냈었는데 그 정도 상황은 또 벌어줘야 되지 않나. 여기 고점을 보는 것들은 아니고요. 적어도 한 13만 원 정도 선까지는 좀 스펙을 열어두고 좀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유럽 진출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 진출하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본 진출, 유럽 진출, 그 다음에 중국 진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유럽 진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가시성이 나오는 뉴스가 또 나오게 된다고 하면 한 번 더 주가가 위로다가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한양행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보면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 뭐 대규모는 아닌데 꾸준하게 그래도 그래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은 펼쳐나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즌 여러분 계절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긴팔을 좀 입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안에 단추도 닫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만큼 날씨가 크게 변한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 감기가 돌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주가도 기본적인 만큼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저는 추석 전쯤에 시즌 같은 경우는 공략을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가 이 종목 갖고는 크게 재미를 보지는 못했어요. 자, 올해도 한번 기대를 해볼 텐데 글쎄요. 이번에는 한번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작년보다 동사의 실적이 상당히 괜찮고 양호하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적인 효소, 덕감 이런 것들도 한번 도는 것들. 국가 정부도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예방접종을 갖다 권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코로나19 관련된 예방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충분히 또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가지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낮은 점에서 계속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드리블하고 가다가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어떤 순간에서 모멘텀이 터질 때 수익화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도 지금 업종이 다 다르잖아요. 앞에서는 전력 설비였고 두 번째는 암 관련된 유한양액이었고 지금 같은 진단키트였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성향이 다 다른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고루 우리가 투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반도체 팹리스 관련된 내용도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최근에 보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이 다 올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나 내용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뭐 CX에 관련된 내용들, 온디바이스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하방 듀락하면서 저는 관심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종목이 움직일 때 우리가 스펙을 한번 보면 보통 20% 정도의 업사이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낮은 점 12,000원 정도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 업사이드 자리는 적어도 여기 14,000원대 이 정도 수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순간까지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좀 드리블을 해서 가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하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글쎄요, 조금 선택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이직 관련된 쪽에 훨씬 더 관심을 더 많이 받은 쪽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파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는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AI 관련된 부분에선 분명하게 어떻게 돼요? 이쪽 관련된 데이터도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렇게 활용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끔 링크를 걸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 링크된 자료는 어떻게 돼요? 보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료 서비스든 유료 서비스든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파두가 또 성장할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된 데이터를 쌓아놓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또 파두이기도 하거든요. 엑시권, 네오셈 뭐 이런 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쪽 관련된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오늘도 파두도 많이 오를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파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폭도 크죠. 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그럴 때 공략을 또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AI 성장하면서 드디어 이제 뭡니까 SSD까지 또 성장하는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서비스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는 것들 그런 거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도 좀 더 드리블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솔직히 왜 투자했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롯데주주도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뭐 이렇게 되는데 오늘 오후장이 전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오후장에 분명히 또 매수세는 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호텔신라가 면세점 부분에서 지금 나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름 그래도 면세점 사업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항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죠. 왜냐면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도 공항에서 철수를 한 지가 좀 됐으니까 일단 그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은 상법 개정안 쪽으로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내일하고 모레 뭐 이 정도 사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22일이니까 23, 24 수요일이군요. 예, 수요일까지 우리가 보면서 답을 내 가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뭐 내일 들어오겠죠. 우리가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내는 선은 34,000원 정도 수준으로 저는 목표가 설정해 놓고 34,000원 이상에서는 수익을 갖다가 테이크하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신성시티 ESS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땐 이번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주를 많이 받을까요? 지난번에 삼성 SDI가 수주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엔 LG 엔솔이 또 SK온이 어느 정도 수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는 이 낮은 구간, 이 지금 우리 현재 보유한 주가 수준에서 꽤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들 생각해 보면 뭐 좀 올라와서 좀 늘려주는 거, 이 정도는 매너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왜 쫄아야 되는지, 왜 우리 충분히 더 평단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드리블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해보고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ST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CDMO 관련된 내용들,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을 받을 때 ST팜 같은 경우 우리가 체크를 좀 해주고 가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삼바하고요, 셀트리온 이쪽이 관심을 받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ST팜도 괜찮게 실적이 나오고 있고 제가 수주 잔고가 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는 건 좋은데 최근에 신주 상장이 좀 있었어요. 한 7만 주에서 8만 주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도 조금 조정을 빌미가 좀 됐고요. 거기다 조금 매크로도 안 좋았습니다. 즉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이 아래쪽에서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괴롭히기는 계속해서 진행될 거다. 지금도 뭐 무역 협상은 미국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트럼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중국이 일도 꿈쩍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것. 지금 최근에 보면 상원에 지금 진행될 수 있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거 좀 기대해보고 가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같이 뒷부분에 이야기 드리긴 할 텐데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나는 좀 홀드하면서 조금 드리블해 가고요. 하나는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해서 뭐 둘 중에 먼저 치고 올라오는 것을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또 전략을 또 펼쳐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근데 중국 관련된 소식에서 또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막 중국 정부에서 막 채권 발행해주고 지원금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금 조달 방식을 중국 정부가 시장에서 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상장을 유도하게 나가기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장도 상당히 우리 경기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뭐 여담이었고요.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중국 주식을 투자하거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CDMO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이 있는 종목은 틀림없어요. 바이넥스를 갖다 오늘 보니까 바이넥스 먼저 치고 올라가고 있어서 그 종목을 갖다 그 종목이나 뭐 그 종목도 적자이고 이 종목도 적자인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바이넥스를 갖다 벤치마크 하다 보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낮은 구간에 있는 모습은 분명히 맞고요. 움직임도 제가 볼 땐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구간에 있을 때는 우리가 너무 쫄아야 되냐, 뭐 이것도 성장주라서 분명히 어쨌든 우리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법안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는 점 생각해 보면 충분히 제가 볼 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기다려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돼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11월 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국회처럼 미국 상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이슈화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죄송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주가 움직이는 그 스펙이나 내용들은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뭐 요즘 조금 눌리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종목이 좀 눌리면 저는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 이렇게 좀 눌리고 있을 때는 제가 볼 땐 여러분 그렇게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1단 하락, 2단 하락 들어오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예사가 그러면 실적이 완전히 뿌그러지겠냐 이렇게 그런 아니잖아요. 수요 잔고가 있고 캐파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넘치는 그런 시장 상황에 있어서 이런 것들 눌릴 때는 겁먹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거래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항상 뭐하다? 너무 겁먹지 않는다.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적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이제 봄부터 여름까지 꾸준히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좀 쉬어져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이런 것들이 다 이격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가 20%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있어야 되는 게 실적이 그만큼 올라갔으면 뭐 그 정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캐파가 늘어나면 영업이익률 부분은 더 효율성이 증가되는 게 제조업은 어떤 거예요? 항상 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같이 늘어나는 형태인데 그 영업이익 폭이 더 늘어나는 것들이죠. 왜? 인력을 갖다 확 늘려가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럼 그것도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대감이라든지 또 성장성을 갖다 빠뜨릴 수가 없어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이건 비중 확대 개념으로 해서 접근해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에이톡스 같은 경우 우리가 평단 조절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 라인 밑으로만 좀 잡고 가자. 그리고 기다려주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제 40호 신약을 또
허가를 식약처로부터 받았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턱인가요? 여기는 지방을 갖다가 줄여주는 그런 내용을 가진 신약이라고 합니다. 저는 밑에 턱이 이렇게 지방이 많지 않아서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또 얼굴 또 이런 것도 보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약이니까 또 신규 약이 들어왔다는 것도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요소가 또 그 보툴리눔 톡심하고요, 필러하고 이젠 또 지방 제거할 수 있는 약물 요거까지 하게 되면 좀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뭐만 주면 되겠지 않겠어요? 시간을 좀 주자. 이건 미국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죠?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일도 없기 때문에 미국 진출은 앞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이고 지금 남미나 중동 이쪽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 좀 리포트가 안 좋은 건 국내 시장의 경쟁이 좀 치열하다. 그래서 과거보다 영업이익이나 수익성이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나오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땐 어차피 6월 19일부터 영업을 시작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아니다. 실적 나온 걸로 봐서는 대부분 지출된 내용들이 신제품에 대한 광고비 나간 것이 훨씬 더 많았었던 것들을 파악했었다는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주가 정도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때 소송을 한참 벌이고 있었을 때의 내용이다. 소송이 있을 때 주가 성주가 내려와 있는데 뭐가 겁먹을 그 내용이 뭐가 있겠냐라는 내용들이고 기본적으로 여기 이 정도까지 다시 우리가 최초 우리가 공략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러나 다 사이클이 좀 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계속해서 홀드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요. 계속해서 드리블 가보시죠. 아래쪽에서는 계속 보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딱 어중간한 가격에 들고 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오랫동안 쉬다 보면 조금 더 눌렸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하방은 항상 열어두고 리스크 테이크하면서 드리블 해 나갈 거니까 너무 여러분들 민감하게 이거 언제 올라 답답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무던하게 좀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SMR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좋은 또 성과물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원전 해체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원전 해체 이슈가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제가 볼 땐 또 한번 하방에서 상승 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하고 현대건설은 조금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드리블 해서 가시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어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 시그널이 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프리마켓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요. 이런 시그널이 나타나게 되면 단기적으로 되게 매물이 많이 나와요. 이건 좀 배드 시그널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좀 찜찜하긴 한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이 아주 관광 쪽에 나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수익성을 높게 보지 않고요. 바로 우리가 투자한 원금 이상 올라오면 종목 교체 의견으로다가 여러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요. 더 좋은 걸로다 빨리 옮겨 타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와도 이만큼 올라도요. 수익성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실이 없는 구간에 들어서면 바로 종목 교체 진행하는 의견으로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저희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과 함께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투자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실시간 브리핑 많은 관심 바랍니다.